육처상유타 수업입니다. 몇 주 전부터 육처상유타 제3장 일체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거지만 부처님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이 12가지가 일체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 의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감각되어야 한다. 감각의 영역에서 모든 것은 존재한다. 라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감각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부족한 우리들에게는 결국 보이는 만큼만을 나의 세상으로 살아야 하는 제한적인 삶이 제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미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감각 능력이 부족해서 보완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나의 삶에 관여할 때, 간섭할 때,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 어떤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고 그것에 초월적인 힘을 상정해가지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미신이 우리 삶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불합리, 괴로움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결국은 불교가 아는 것, 그러니까 암과 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처님께서는 암과 봄을 100%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감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감각 능력의 제한 때문에 알려지지 않는 것의 작용, 여기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하는 신적 권능에 부여라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불교가 모든 공부의 중심에 알고 봄을 그러니까 자리 잡는 것이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의미, 존재하는 것은 감각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육내입처, 육외입처를 일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일체경에 이어지는 여러 개의 경전들은 사실은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식, 삼사화합 촉, 촉에서 생겨나는 수, 느낌까지의 포괄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버려져야 하는 일체다 라는 표현으로 일체의 영역을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때 이 일체라는 것을 그냥 말만 가지고 부처님은 내입처, 외입처 요 12가지가 일체라고 했는데 왜 다른 경전에서는 뒤따라 이어지는 식과 촉과 수를 포괄적으로 일체라고 부르실까? 이 좀 가르침이 일관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 생각은 다르죠. 어쨌든 부처님은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육내입처다라고 하는 말도 12연기적으로 보면 식과 명색을 조건으로 육입이 있다라고 해서 육내입처가 선언되지만 내입처라고 하는 감각의 주관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대상 없는 주관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육내입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외입처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삼다라고 하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해 있는 것으로 정지하지 않는 거죠. 내입처가 있다라는 거, 외입처가 함께 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대응했다라는 것은 욕탐이 간섭하는 가운데에 1차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 인식은 식을 만들고 삼사화합 촉해서 수, 느낌까지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사는 과정이 이런 거기 때문에 육내입처, 유배입처가 일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거기에 이어서 식과 속과 수를 포괄한 하나의 영역, 달리 말하면 1차 인식과 그 결과 여기를 포괄해서 일체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 놓치지 않았죠. 오늘은 이어가지고 그러니까 6번째 경이 되죠. 불타오름 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불타오름 경은 교리사적으로 사실은 비중이 큰 경전입니다. 자, 이게 뭐 딱 부처님께서 내가 첫 번째는 요거 했고 두 번째는 요거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법문의 그 연결 관계를 보면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 최초로 법을 설하는 그 과정에서 세 가지의 경전이 초전 법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전법륜경입니다. 전법륜경은 뭐 아주 유명한 경전이죠. 부처님께서 나는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도 치우치지 않고 존재의 삶의 영역에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하고자 하는 고행의 삶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 소유의 삶을 넘어서고 존재의 삶을 넘어서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제3의 길을 제시한다 라고 하면서 중도를 부처님 말하죠. 그랬을 때 이 중도라고 하는 거 소유적인 삶과 고행적인 삶의 가운데 길, 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중생으로의 삶, 소유의 삶이냐 존재의 삶이냐, 중생으로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죠. 탈정도죠. 탈정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탈정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중도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면서 중도가 곧 팔정도다라고 하고 팔정도에 이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는 것이 전법륜경이죠. 그리고 그 경이 설해졌을 때 꼰단냐 전자를 선두로 5명의 비구가 법안이 열린다. 이제 비로소 그 예류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아직 예류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존재의 영역에서 벗어나 해탈된 삶으로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법안이 열리게 되는 데까지를 전법륜경에서 설하고 있죠. 그런가 하고 이제 이어서 부처님은 전법륜경을 통해 가지고 법안이 열린 5명의 비구들에게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이제 삼법인을 설하게 되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이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모든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상경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무아상경은 거기서 끝나지는 않죠. 보통 좀 간과하기 쉬운 거지만 무아상경을 이렇게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여기까지로 경의 의미를 파악하지만 사실은 경의 마무리는 그렇지 않죠.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존재를 오온 각각을 보아낼 수 있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그때 비로소 여모 이탐 소멸한다 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부정으로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요거, 달리 말하면 여실직연이죠. 여실직연이 그 이후에 샤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완성의 과정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죠. 무아상경, 분명히 무상고 무아를 설한다라고 제한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무상고 무아를 설해서 그렇게 바르게 보게 된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샤마타 비파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열반을 실현하는 그 완성까지를 설하는 경전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개의 경전이 설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부처님께서 전법 선언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에게 전법의 길을 떠나라 하고는 부처님 스스로도 전법 여행을 출발하죠. 그래서 뭐 유명한 이야기로 까사빠 삼형제라는 그 어떤 수행자 그룹을 무려 1000명의 수행자 그룹을 일거에 부처님 제자로 비유를 시키죠. 그리고는 그 1000명의 제자와 함께 가야시사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지고 그 산에서 마을을 보면서 도시를 보면서 참으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라고 불탄다라는 것을 주제로 세 번째의 중심되는 가르침이 설해지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불타오름경 바로 그 세 번째의 의미를 가지고 설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뭐 수업의 편리를 좀 위해서 그간 업그레이드한 삶의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좀 그려봤어요. 이 그림이 카메라에 잡히려나 모르겠네.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그림 교재를 가지고 대략적으로만 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이 있죠. 식과 명색 요거 합하면 오온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공부해서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면 집착된 오온해서 오치온 이래 되죠. 그래서 오치온이니까 나여라고 하는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랬을 때 뭐 관찰경에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관찰이 유입되는 한 가슴이 나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삿된 견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삶에 참여하고 거기에 만호가 있고 담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라는 관찰경의 일련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육네이처와 육웨이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두 가지가 위자나띠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인식작용에 주관과 객관으로 참여를 하고, 여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제3자로 간섭한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가 욕탐의 간섭 가운데 색성향 미촉 법을 감각하는 것, 요것을 인식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1차 인식 이렇게 말하고,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오온이 취에 의해서 오치온이 된다라고 할 때 요 취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여기서도 욕탐이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드는 집착이면서 1차 인식에 간섭한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인식작용에 의해서 식이 새끼쳐진다. 이거죠. 새로운 식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때의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몸통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몸통은 색성형 미촉법, 외입처를 아는 거. 우리가 표현을 외입처의 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은 단순히 알미다라고 말해지는 정지 상태였던 게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기 때문에 활동을 해야 된다. 이 활동이 무엇냐라고 하니 경전은 새끼처진식 또한 위자나띠 동일하게 인식작용을 한다. 여기가 1차 인식이니까 여기는 2차 인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육처 삼류따의 모든 경전이 중심의 삼사화합 촉을 말하고 있죠. 촉하면 수, 느낌이 생긴다. 느낌은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거나. 그리고 이 느낌을 식이 안이비살신의 내입처는 색성형 미촉법을 대상으로 인식했다면 새끼처진식은 요 락고 불고불락의 느낌을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1차 인식에서는 욕탐이 간섭했는데 이 2차 인식의 자리에서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한다. 요 상이라고 하는 거 인식이 아니라 내적 영향이다. 요거 병들어 있기도 하고 치유되어 있기도 하다. 병이 들면 번뇌라고 부른다. 치유되면 무상고무와 부정이고 병들어 있으면 상나가정 위에서 욕상색상 무색상 또는 번뇌라고 부를 때는 무명루, 용루, 유루 그렇게 하는 거. 이 교재에 간략하게 표시해 놨습니다. 식이 느낌을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면 나의 일부로서 지금 느껴져 있는 이 느낌을 분별해 알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분별하는 가운데 상이 중생들은 병들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느낌을 그러니까 인식하기는 하는데 상 때문에 왜곡되게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명 위에 탐과 진이라고 하는 요런 형태의 요게 뭐예요? 느낌에 대한 암인 거죠. 그래서 느낌의 암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냥 대충 요 외이처의 암을 A라고 하고 느낌의 암 대표적으로 탐 요거를 B라고 하면 이제 삶의 이야기는 좀 더 전개가 되죠.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내면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2차 인식의 주관은 식이고 대상은 수고 간섭은 상이하고 이것의 결과로 사실은 탐이 만들어지는데 요 탐과 식의 몸통이 합쳐져 가지고 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심이라는 것은 식, 즉 외입처의 암에다가
2차 인식에서 생겨난 느낌의 알매 왜곡까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식과 심은 몸통에 차이가 있다. 요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내면 이야기의 아주 근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요거 위자라띠 하면 이제 외입처의 암 A하고 느낌의 암 B하고 요것이 더해진 상태로의 알미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무엇냐라고 하니 찢다라고 하는 행위하는 마음의 몸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하는 마음은 지난번에 누가 질문했더라? 바로 요거죠. 마음 자체가 외입처에 대한 알에다가 느낌에 대한 알므로 대표적으로 탐이라는 것을 몸통으로 하고 있어. 마음의 몸통이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거 붙잡아야 돼 라고 붙잡음의 경향으로의 탐이 몸통을 이루고 있으니까 계속 붙잡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찢다 심이라는 마음의 본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다라고 하는 요거 찢다의 내적 활동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나고 요 심이 난디에 묶여 있는 요 상태를 가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요만큼은 마음에 대한 영역이다. 내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찢다가 이제 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대상한테로 활동하기 위해서 일어나 접근하는 거, 윗닦아 찾을 심자로 쓰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째따나 의도, 빠타나 기대, 빠니디 지향 이라는 하나의 거의 묶여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면서 이제 삶은 사유라고 하는 이제 머리를 굴려서 생각하는 만호의 행위까지로 간 거죠.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쉼의식의 전개가 중첩되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찢다가 외적 활동, 윗닦아로 일어나는 요 중간에 이미 만호의 영역에 속하는 요게 이제 만호의 행위죠. 만호에 속하는 견해가 윗닦아로 찢다의 행위의 중간에서 이미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 요 견해라는 것은 이제 행위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사유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견해라는 씨앗이 사유라고 하는 사유로 싹이 튼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이제 이 사유, 만호의 행위라는 것은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서 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생각한다고 해서 100%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요 자리에 무언가 사유를 부추겨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게 해주는 어떤 역할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경전은 결국 그것이 욕탐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욕탐이 바로 오온을 오치온으로 만들고 1차 인식에 간섭하는
그 욕탐이기 때문에 욕탐이라는 것은 양방향성을 갖는구나. 한순간 이전의 내면의 상황을 싣고 현재로서 인식작용에 참여하기 때문에 삶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경전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요. 몸과 말과 만의 행위 내지는 2차 인식에서 느낌의 알미 상의 병듦에 의해서 왜곡되었다. 그래서 탐진치, 탐이 있다라고 하는 요 전체 영역에서 이제 한 가지 부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한면으로는 상이 잠재한다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잠재된 상이 병든 상태니까 번뇌로 쌓이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식이 머문다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머문 식은 식 자체로 머물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오온을 구성하는 식과 명색, 여기에 와서 더해진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의 변화가 이어진다. 그러면 식이 머물고 증장하면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명색이 항상 함께 하는 거지만 식의 변화에 의해서 명색도 기존의 명색은 배제되고 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명색이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합해서 오온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랬을 때 식과 명색은 거시적으로 보면 명색은 색이라고 하는 물질, 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100년이면 죽어야 되고, 식이라는 요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는 독립된 것. 우리 지수화풍 공식 요 6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식과 서로 조건되는 명색이 기능이 다하면 새로운 명색과 함께 식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태어납들이죠. 태어나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은 매 순간 죽기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한 100년쯤은 죽지 않고 사는 이 순간을, 그죠? 매 순간순간을 살죠. 매 순간순간의 삶. 그래서 생노사로 윤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식과 명색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이래서 거시적인 측면이 되는 거고, 아직까지 이 명색이 몸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그냥 한 바퀴를 돌았죠. 지금 오늘 그려본 그림이 요거를 잘 설명하고 있나요? 혹시 빠진 거 없나요? 빠진 거 없는데. 설명에서도 그림 그대로 설명이 다 됐나요? 네. 빠진. 그러면 적절하겠네. 요게 이제 사실 잠깐만요. 해명 스님이라고 아는 스님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그분이? 못 보셨나요? 오늘 좀 보시나요? 예, 그래서 그분인가 했더니 아니네. 사실은 이제 이런 그림 안에서 우리가 그림을 새로 그려낼 수 있게 된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죠. 한 가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삼중의 왜곡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 첫째는 뭐였나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욕탐,
요 탐이라고 하는 곳에 간섭을 받기 때문에 외입처가 왜곡이 된다. 그래서 왜곡된 상태를 니밌다 상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새끼 젖은 식이, 그러니까 식의 몸통은 외입처의 알미다라고 개념적으로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외입처 자체는 아니죠. 요게 니미따에 대한 알미다. 이랬을 때 외입처 자체가 아니라 왜곡된 것인 니미따로서 알려지는 거니까 이것은 첫 번째의 왜곡 상태다. 그런데 이 왜곡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욕탐에 기인한다. 욕탐은 무엇이냐? 한순간 이전, 즉 과거를 싣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 삶의 영향으로 왜곡되는 것이다. 요 니미따는 과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요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니미따에 대한 알므로서의 식이 2차 인식을 하면 뭐 탐진치지만 요 무명과 번뇌 합쳐서 치 탐진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탐을 말하면서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은 A 더하기 B요. 그러니까 A는 니미따라고 하는 과거에서 온 왜곡이고 B는 탐이라고 하는 요거는 현재의 인식 과정에서 아니 말이 좀 그래. 뭐 1차 인식도 현재지. 그러나 이제 여기 참 간섭하는 게 과거가 간섭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2차 인식은 모든 것이 다 현재의 이야기죠. 그래서 탐은 현재에서 오는 왜곡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요 찢다가 탐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걸 통해서 난디라고 하는 또 하나의 왜곡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된 가래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중생들의 지금 현재의 마음이 되는 거죠. 현재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업의 원인 자리를 차지하는 마음은 가래고, 요 가래는 니미따와 탐과 난디라고 하는 삼중의 왜곡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 보는 게 뭐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과거의 하나, 현재의 둘의 왜곡을 가지고 있다. 요거 해소해가는 것이 사마타고, 교재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게 윗바사나고, 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요것에 의해서 수행이라는 것이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심의식 세 가지가 중첩 과정을 보여준다. 마치 경전이 말하는 원숭이가 한 손에 나뭇가지를 붙잡고 쫙 가다가 다음 나뭇가지를 붙잡고 옮겨갈 때 요걸 먼저 놓고 잡는 게 아니라 잡은 다음에 놓기 때문에 한순간 양쪽이 다 붙잡고 있는 상태. 요런 중첩의 과정을 심의식이 보여준다. 당연한 거죠. 안이비설신의 만호라는 마음이 식을 만들고도 수까지는 자기 상태로 가는 거죠. 요 개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일체와 관련한 데서 말했지만 내입처, 외입처가 일체이지만 이러한 1차 인식이 즉 내입 만호를 중심으로 하는 1차 인식이 수까지 지속되는 요 과정. 그래가지고 식과 의가 한동안 함께 가는 요런 중첩을 보여줬고, 그런가 하면 인식과 행위가 전환되는 요 과정은 이제 2차 인식이라고 하는 아예 몸통을 같이 한다. 그런 중첩을 보았고, 이러한 중첩 관계에 의해서 경전은 계속 견해 다음에 밑닦아를 말하는 그런 용례를 보여줄 때 이것이 중첩에 의해서 그렇구나. 찢다와 만어의 중첩 관계를 적용해 보면 찢다가 외적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만호의 행위인 견해로 멈춰가는 중첩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을 보아낸 게 뭐 참 의미 있는 진짜 삶의 메커니즘의 표면적인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해준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그림을 놓고 이제 오늘 공부할 경전 불타오른 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5번 상류타 28번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비구 승가와 함께 가야에서 가야시사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불타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불타고 있는가? 자, 여기서도 뭐 역시 일체품에 속한 경이니까 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체가 불타고 있는데 어떤 일체가 불탈까?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럼 일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나 봐.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삶의 전개 과정이기 때문에 네이처, 웨이처라고 하는 요 일체는 그대로 수가지의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요거죠. 그래서 안은 불타고 있다. 색은 불타고 있다. 안식은 불타고 있다. 안촉은 불타고 있다.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불타고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자, 여기까지를 보면 불타고 있는 건 뭐예요? 불타고 있는,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거, 태워지는 거 이런 얘기죠. 불타고 있는, 태워지는 요거는 결국은 내이처부터 느낌까지를 온 거니까 1차 인식의 영역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인식의 영역이 불탄다라고 하고 부처님은 이렇게 불타는 그것이 존재하는 거고 일체요. 그러니까 일체의 영역을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오늘 이 경전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그 표현일 것 같아요. 일체라고 하는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불타올라. 이런 불타는 대상이 1차 인식의 영역이다. 요 개념 보는 거. 자, 그리고 나면 이어서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불타고 있는가? 탐의 불과 진의 불과 치의 불로 불타고 있다. 이제 이건 뭐예요? 1차 인식을 둘러싼 네이처, 웨이처, 식촉, 수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헐헐헐 타올라. 그런데 누가 그러니까 연료가 되어가지고 이들을 불태울까? 요 개념. 그랬더니 이제 탐진치, 탐의 불, 진의 불, 치의 불로 탄대. 모명과 분내 합한. 탐의 불, 진의 불, 치의 불로 탄다. 요건 뭐예요? 2차 인식에 간섭하는 상과 그 결과인 느낌의 암. 요것이 상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렇게 오해된 암. 괴로운 느낌을 상 때문에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 이렇게 오해하는 암진. 이렇게 해가지고 탐진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탐진치. 요 탐진치가 불서시개라는 거예요. 탐진치가 석유 확 뿌리고 불 딱 붙인 거예요. 어디에다가? 1차 인식의 영역에다가. 자, 그리고 나면 어떤 탈 것 대상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주니까 타오를 거 아니에요. 이 타오른다. 어떻게 타올라? 이 타오르는 부분도 이제 그건 다시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는가? 탐의 불과 진의 불과 치의 불로 불타고 있다. 그리고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그러니까 생, 노사, 수비, 고우, 내로 불타고 있다고 나는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생노사 수비고운해. 12연기가 늘 노사 수비고운해를 같이 말하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괴로움의 현실을 말해주죠. 그러면 여기서 탐앱을, 진앱을, 치앱을로 불타고 있다라는 거하고 생노사 수비고운해로 불타고 있다라는 거하고는 어때요? 요건 조금 좀 달라야 되겠죠. 요게 보면 원전에서 그 격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탐진치 때문에 불탄다. 그리고 생노사 수비고운해의 상태로 불이 타고 있다. 그거를 겪고 있다. 요런 설명을 격의 차이로서 보여져요. 그럼 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삶을 어떻게 구분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불타고 있는 거, 불타고 있는 그거는 1차 인식의 영역이 내 입초부터 느낌까지가 불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누가 불을 태워 석유를 뿌리고 부채질을 막 해가지고 불태우는 거. 탐진치라고 하는 석유를 뿌려가지고 윗닦아부터 이어지는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 이러한 행위가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으로부터 시작되는 행위의 영역 전체가 탐앱을, 진앱을, 치앱을 요게 탐진치 요거만이 아니라 탐진치를 석유로 뿌리고 부채질을 하는 과정이 행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인식의 영역, 행위의 영역 이럴 때 인식의 영역을 불타는 대상으로 일체로 이렇게 말하고 2차 인식 요 부분은 이제 그 중첩에 의해서 볼 때 행위 영역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의 영역이 1차 인식에 관계되는 일체를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석유를 붓고는 부채질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불이 발발발발 타오르겠죠. 그 타오르는 게 어때요? 행위에 의해서 식이 머물러 가지고 이제 머문 식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영역이 있잖아. 거시적인 삶의 영역. 그죠? 식이 머물러서 쌓이면 명색이 참여하고 그러면 이게 삶의 과정에서는 뭐 지금 이 순간을 산다라는 인식과 행위의 영역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괴로움을 겪잖아. 그죠? 수비고운해는 어차피 그 일상의 삶에서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양상들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게 삶을 죽고 새로 태어나는 윤회의 과정에서는 생노사가 적용되는 거고, 그래서 식과 명색이라고 하는 오치온 이러한 삶은 이 순간의 삶의 과정을 인식과 행위로 측면에서도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 자체는 사실은 석유 뿌리고 부채질을 해대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그 불타오름을 겪어야 되는 그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노사 수비고운해로 불타고 있다. 탐앱을, 진앱을, 치앱을 때문에 불이 타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행위가 전체 영역을 통해서 부채질까지 해주니까 활활활활 타오르는 그 불타오르는 삶의 고통을 겪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불타오른 경우는 일체는 불탄다라고 해서 1차 인식을 중심으로 한 불타는 대상.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느낌, 이 개념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누가 태워? 하는 것은 탐진치부터 시작하는 행위의 영역. 그리고 그 타오르는 형편이 어때? 이게
마치 그 얼마 전에 중국에선가 그 화학 공장이 터져가지고 뭐 이런 무지무지하게 큰 불을 겪고 있느냐, 아니면 모닥불 피워놓고 아이고 따뜻해 요런 불을 겪느냐, 이건 각각마다 차이가 있죠. 그거 이 영역. 그러니까 어때요? 삶의 영역을 딱 세 개로 구분해서 설명이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우리가 번호만 붙여주면 12연기니까 12연기의 영역을 이렇게 석유를 뿌리는 불쏘시개의 영역인 탐진치 위에서 돌아가는 12연기 또는 십지연기, 이 부분이 함께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설명은 장황했지만 불타오름경의 결론은 요겁니다. 우리 사는 이야기를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불타는 대상, 무엇 때문에 불탈까? 탐진치와 행위, 그리고 어떻게 어느 정도로 불의 뜨거움을 겪고 있을까?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불타오름경의 뭐 핵심 주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서 좀 읽어볼게요. 요건 뭐 안이비설신에 대해서 반복되는 거고, 다음 장 넘어가면요.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안촉을 조건으로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내지 안이비설신에 반복되고, 그러면 염오하면서 이탐하고 이탐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지금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요 얘기는 뭘까요? 이제 어쨌든 이런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상태로 우리가 불타고 있고 그 불타는 상태를 겪고 있잖아. 근데 요거 누구?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제 이러한 괴로움을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청산을 어떻게 할까요? 불타는 대상인 1차 영역 이 부분을 끌어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불 태우고 있는 탐진치에서 행위의 영역 이 부분을 모래를 갖다 붓든 이래가지고 더 이상 태우지 못하도록 여기를 지어야 할까? 아니면 그 아픔을 겪고 있는 데 가서 열심히 약 발라주면서 조금만 아파라 이렇게 해야 될까? 세 가지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제 저기 몸 붙어야 되겠지. 몸? 아니 이거는 지금 이 심의 영역은 아니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네. 그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눴거든. 그 직접 타는 거, 태우는 거, 그리고 타는 것 때문에 겪는 아픔의 현장. 이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면 직접 타는 것을 뽑아내가지고 안 타게 할까? 아니면 태우고 있는 그놈에다가 소화기를 쫙 뿌려가지고 불꽃을 꺼뜨릴까? 아니면 그 아픔을 겪는 데다가 약을 발라주면서 고통을 줄여줄까?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가 뭡니까? 태어는 연료가 되는 그 얘기지 뭐. 이게 아니 그 사실은 부처님이 지금 세 영역으로 불타오름경을 설한 거는 결국은 어떻게 불을 끌래? 불타고 있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손을 볼 거며 그 아픔을 겪는 데다가 약을 발라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 거야. 어쨌든 해야 하는 일은 그래요. 모래보다 훨씬 확실한 게 이제 소화기로 불 끄면 되네.
불 끄는 일을 해야 된다고. 자, 여기서도 어쨌든 그렇잖아. 기본적으로요. 요 욕탑이 간섭하는 요것 때문에 오치온도 되고 리미터도 되고 요것 때문에 사실은 괴로움이 생기잖아. 요 욕탑이라는 게 어디에서 와요? 탐진치부터 올라간 거잖아. 그 근본이 여기 있잖아. 그죠?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욕탑이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1차 인식에 관련된 이 영역이 불이 타고 있다고. 욕탐 요거를 꺼버려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소화기를 착 뿌리자. 여기다 소화기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사념처 사마탁 이빨 다 났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가면 탐진치부터 상해 병들을 치유하는 여기까지 이 행위의 영역 여기다가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결국은 이걸 꺼버리는 거지 뭐. 그죠? 이걸 꺼서 탐진치 없어지고 난디 없어지고 욕탐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 하면 색에 대해 그 안에 대해서도 염호하자 그랬는데 염호의 위치가 어디예요? 염호가 바로 여기서 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 하려니까 이 표면에서 사념처 견해의 자리에 여실지견 이래가지고 이걸 토대로 사마타 염호 이탐 시메타라는 여기가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에 눈에 불을 끄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눈 자체를 어찌할 수는 없는 거야. 눈에서 불꽃으로 피어나고 있는 그놈에다가 소화기를 뿌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염호해주는 거지. 그 개념. 염호 이탐 시메탈 아니비설신의 모두에 대해서 말하는 그것이 결국은 저기에서 불이 붙어오르는데 그 불부터 오르는 것을 해결할 방법은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불꽃을 죽이는 거야. 그거 염호하는 거야. 이 염호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지. 사념처로 바른 산매로 들어가서 여실지견하고 그때 염호 이탐 시네탈 돌아가서 해탈 위파사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세 개의 영역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불타오른 경은 뭐 딱 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충분히 그 뭐 메커니즘이든 삶의 과정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불타오른 경이 말해주는 거,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이런 고통스러운 불을 끄자라고 하는 일은 결국은 불쏘시개에다가 그러니까 석유를 뿌리고 부채질하는 요 자리에 소화기를 뿌려가지고 꺼야 되는 거다. 그게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딱 요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의 자리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예, 요게 이제 불타오른경의 핵심 주제고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법륜경과 무화상경에 이어서 불타오른경 요 세 개의 경전이 초전법륜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7번 진눌림경까지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9번 경이네요. 진눌림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일체는 짓눌려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일체가 짓눌려 있는가? 일체는 불타고 있다. 어떻게 불타고 있는가? 요거랑 말만 바꾸면 되죠. 안은 짓눌려 있다. 색은 짓눌려 있다. 안식은 짓눌려 있다. 안촉은 짓눌려 있다.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짓눌려 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 짓눌려 있는가? 생과 노사 그리고 수비 고운회로 짓눌려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반복. 불타오른 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불타오른 경은 탐해불, 진해불, 치해불 해서 행위의 영역으로 행위의 영역이 불로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노사수비고내라고 하는 그 불의 아픔을 겪고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 행위의 영역, 탐진치와 관련한 부분은 빼고 1차 영역이라는 이 일체가 짓눌려 있는데 어떻게 짓눌려 있다고? 생노사수비고내의 양상으로 짓눌려 있어. 그것만 말해주죠. 왜 그렇게 짓눌렸을까? 탐진치의 문제고 행위의 문제야. 이 부분은 요경에서는 빠져 있는 거야. 불타오른 경하고 그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래도 짓눌림경까지 하나를 같이 보았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뭐이 메커니즘으로 다 설명이 되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만 가지면은 아마 이제 요 그림에다가 요 이제 뒷면에다가 그 삼중의 왜곡하고 또 심의식의 중첩 요런 정도만 좀 간략하게 좀 표시를 해주면 요거 이제 그냥 앞뒤로 하나의 그 뭐라 그래야 돼 그저 코팅 해가지고서 우리가 공부의 중심으로 삼아도 될 만한 그런 교재이죠. 어쨌든 이걸로 거의 다 풀리니까. 맞습니다. 뭐 여기에 모든 게 들어 있죠. 자, 좀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